여러분은 미국의 지역 중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성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부터 정착했었던 곳마다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성격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처음 미국이 13개의 콜로니, 식민지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13개의 식민지마다 다 도착한 사람들도 다르고 여기를 세운 사람들도 달라서 주의 성격도도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왕당파였고요. 또 이 사람들은 버지니아 쪽에 정착을 했죠. 처음에 도착해서 이곳에 이름을 지었을 때 당시에는 포트 제임스,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타운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제임스는 제임스 1세 국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귀족적인 전통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뉴잉글랜드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 그리고 필그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곳에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신실한 세상을 만들어 보리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식하고 또 조금은 고집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뉴잉글랜드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또 영구를 건너가서 싸우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버지니아 사람들은 왕당파가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뉴잉글랜드 사람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뉴욕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뉴욕이 아니라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브로드웨이도 원래는 브레이드베흐라고 불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플러싱, 여기도 원래는 블리싱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네덜란드 하면 뭐 크기는 작아도 또 중상주의를 추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서 진짜 잘 살았던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뉴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다고 해요. 북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모피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받아주지 않았었던 유태인들도 이 뉴 암스테르담에서는 정착을 하고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뉴 암스테르담에 정착을 했었던 유태인들은 주로 세파르딤 유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지금도 뉴욕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 유태인 커뮤니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면은 처음에는 합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리게 되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버지니아 쪽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주로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서인도 제도, 이 서인도 제도 중에서도 이 바베도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캐롤라이나,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바베도스의 연관 관계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역마다 약간 좀 사람들이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 깍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충청도 양반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약간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동부 사람들은 좀 잘난 척한다, 깍쟁이다 이런 게 있고 서부 사람들은 굉장히 쿨하게 하는데 어떨 땐 되게 냉정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신 이제 중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훈훈하다. 특히 미네소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 많이 하거든요. 특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 이런 걸 하면서 동양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을 할 때 사회 속에 혹은 커뮤니티 속에 나로 인식을 한다면 서양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지역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성향, 또 경제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화,
그리고 보건에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달라지는가,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렌트플로 교수와 그리고 연구진들이 함께한 논문인데요. 일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인터넷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 해서 주로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이고 친절한 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롭고 창의적인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변덕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만 해드려도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하신 분들이면은 어떤 데가 어디에 들어간지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친절하고 전통적인 집단에는 미국 중부가 들어갑니다. 이 미국 중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친절하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반박을 한다기보다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죠.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공화당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어떤 성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면은 뭐 동부에서 공부를 했다가 서부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주를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 밖을 잘 안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주로 이제 그 주 안에서 움직인다든지 지역 안에서 움직인다든지 하고, 웬만하면은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뭐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뭐 친지들까지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성향적인 특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유롭고 창의적인 집단인데요. 주로 서부, 그리고 락키 산맥 근처, 그리고 썬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역사에서 서부 지역이 가장 나중에 개척이 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론티어 정신, 뭐 개척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창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어졌을까? 서부가 가장 나중에 개발이 된 곳이고 또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하죠. 사실 이민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모험심 그리고 의지를 가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의 성향으로 대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것도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이 연구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변덕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집단, 바로 동부 지역입니다. 이제 동부 지역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장 먼저 정착을 했고,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데요. 근데 뭐 매사추세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주가 아니냐라고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카운티별로 조금 더 작은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공화당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들도 뭐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을 2004년 여름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은 보스턴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럼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 해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우승을 또 했는데 2015년에 제가 보스턴을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월드시리즈 때문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런 뭐 주민들의 성향만 다른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문화적인 부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2016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인기가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가장 인기가 있나 이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복잡한 관계를 가진 하나의 가족이 모여서 사는 약간 좀 현대 가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배경이 LA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이 서부 지역 그리고 대도시 지역, 그리고 동부의 대도시 지역 이런 곳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이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덕 다이너스티라는
이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루이지애나에서 더 커맨더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가족의 리얼리티 쇼이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뭐 덕 다이너스티 같은 이런 리얼리티 쇼는 시골 지역, 특히 남부 지역 이런 곳에서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NCIS나 혹은 뭐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범죄 수사물이라든지 또 워킹 데드 같은 좀비물 이런 것들은 텍사스 지역이라든지 애팔리치아 산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약간은 시골 지역 이런 쪽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정치에도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위였죠. 제러드 쿠시너가 포브스지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들의 캠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선거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NCIS라든지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킹 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NCI 시청률이 높은 지역에는 이 TV 광고를 내보낼 때에 오바마 케어에 반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철폐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워킹 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TV 광고를 낼 때는 이 사람들이 TV를 볼 만한 시간쯤에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다.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다 추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를 때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나 지역의 특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주 그리고 아리조나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들 놀랐는데요. 사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곳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특히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뭐 살인적인 집세라든지 그리고 물가 이런 걸 이제 견디다 못해서 아리조나 혹은 이제 텍사스 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또 유색인종들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성향이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뭐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라든지 뭐 혹은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거기가 미국이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진정한 미국을 느껴보려면은 중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뭐 여러 곳들을 여행을 좀 해봤는데 제가 놀랍게도 상당히 좋아하게 된 곳이 있어요. 바로 테네시의 내쉬빌입니다. 사실 이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남부 지역이고 해서 조금은 가서 또 뭐 차별을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따뜻한 남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곳은 콜로라도 덴버였어요. 그냥 창밖으로 보이는 로키 산맥만 보더라도 그냥 막 정화가 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쿨한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미국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은 물론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다 너무 좋은 곳이고 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긴 한데요. 한 번쯤은 남부 혹은 중부도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던 미국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